안녕하세요. 저는 진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노성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여름이 더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탄소 제로의 희망, 푸른바다 블루 카본에서 찾다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더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왜 겪게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는 여러분들 6도씨의 악몽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어떤 예상되는 부분들을 글로 썼는데요. 먼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세계 각 지역에 기상이동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도가 상승하게 되면 만년설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3도가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미국에 있는 큰 도시인 뉴욕이 침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4도가 상승하게 되면 남극의 비강이 완전히 소실되고,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량 재난에 빠지게 되고요. 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주하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가 대멸종의 위기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온도를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구 온도는 여러분들 서서히 올라갑니다.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그 기온 변화를 보게 되면은 다음 표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0년도에서 2020년도의 사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상승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급격한 기후 온도의 그 상승으로 인해서 지구가 현재 1도씩 상승에 따른 각 지역의 기상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심하게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 많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비가 많이 내리거나 또는 비가 적게 내리거나, 또는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식물의 생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기온의 상승은 기후 이상의 징후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블루 카본에 대한 몇 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블루 카본을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블루 카본, 그린 카본, 블랙 카본, 요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 차이는 무엇이고 블루 카본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 카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카본은 여러분들 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일부의 식물이나 초목들에서도 탄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산림 생태계가 흡수하게 되는 탄소를 우리는 그린 카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블랙 카본이라 하는 것은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게 되는 탄소를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화석 연료를 하면은 가스,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을 발생시키게 되는 탄소를 우리는 블랙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앞서서 본 블랙 카본과 같은 것이 아닌 그린 카본과 같이 지구 생태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해양 생태계, 앞에서는 산림 생태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바다와 같은 이런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흡수되는 탄소를 우리는 블루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블루 카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또는 해양과 접해 있는 연안 생태계에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류, 해초, 맹그로브 습지와 연습지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해초들 또는 습지, 그리고 조류 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제거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블루 카본이 탄소 중립, 탄소를 줄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느냐 하면은
이런 해양 생태계, 산림 생태계도 물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린 카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육상의 어떤 육지의 생태계보다 면적은 좁지만 이산화탄소에 흡수되는 속도가 여러분들 최대 50배나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블루카본이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면적이 굉장히 좁은 것이 여러분들 단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3위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2위의 해조류가 생산되고 있는 넓은 이런 갯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충청남도입니다. 이 충청남도에서는 연간 블루카본, 앞서서 말한 이 블루카본 내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는 고정량이 갯벌 같은 경우에는 18,941톤, 해조류는 23,705톤, 폐류는 14,305톤의 양을 갯벌과 해조류와 폐류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냐면요. 탄소 거래 단가로 톤당 25,000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경제적인 가치가 무려 15.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루카본의 역할이 정말 적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블루카본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대기온실가스 저감, 산림 조성 효과, 생활환경 개선과 같은 이 세 가지 주제에 따라서 한번 블루카본이 어떠한 가치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2017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비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51만 톤입니다.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51만 톤인데 앞서서 보신 이 블루카본, 충남이 가지고 있는 블루카본의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약 12%, 6만 톤 정도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산업 생산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충남이 가지고 있는 이 블루카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추정치가 6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 효과, 또 다른 말로는 자연환경의 효과를 말하는데요. 충남이 가지고 있는 그 블루카본을 다 활용하게 되면 최대 716헥타르의 산림조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면적으로 따진다면 716만 제곱미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축구장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1000개 축구장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1000개의 축구장에 해당하는 넓이의 산림을 조성한 효과가 바로 앞서 연구한 충청남도의 연구에 그 블루카본 자원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블루카본을 활용했을 때의 가치는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2.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승용차의 기준은 연간 주행거리가 15,000km이고 연비는 14.4km/L예요. 그리고 단위거리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62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톤의 배출량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인데 앞서 충남에 가지고 있는 그 블루카본의 자원을 활용했을 때 승용차 25,396대의 자동차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양의 블루카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루카본의 가치를 따져보게 됐을 때 대기온실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산림 녹화를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으며 또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블루카본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더 이런 것들을 자원을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한 블루카본의 자원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세 개의 주제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런 해양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건강하게 유지돼서 블루카본을 더욱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해양 생태의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축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소 흡수 확보 방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가 복원된 그 자료입니다. 원래 여기는 여러분들 소금을 생산하게 되는 염전이었어요. 폐염전으로 약 93,000제곱미터 면적이 여러분들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갯벌로 복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블루카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 자원, 해양 생태계의 자원 중에 하나가 갯벌 생태계가 있는데요. 이런 갯벌 생태계를 여러분들 어떻게 복원함으로써 블루카본 자원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갯벌 생태계를 복원을 통해 가지고 블루카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닷속에 해중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그 숲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이런 어떤 인공 구조물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해초류가 또는 조류들을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바닷가 부근에 어떤 그 영향화가 많이 나게 되면은 여러 조류들이 막 갑작스레 발생해가지고 독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또는 오염물질 정화하는 효과, 그리고 여기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해조류를 통해서 블루카본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이런 어떤 해중림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블루카본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양생태 개선인데요. 해양생태계의 개선을 보게 되면은 바닷가의 갯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이 있는 흙들이 많은데 소금기가 많은 토양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식물들, 우리는 이제 염생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생식물들을 해안가 주변에 여러분들 군락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도 또는 우리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블루카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식물들을 이러한 어떤 염생식물 군락지를 많이 조성해 가지고 블루카본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다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런 어떤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태평양 한가운데 그 쓰레기 섬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친구들이 많이 본 적 있었을 텐데요. 그 쓰레기 섬의 면적이 약 18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면적이 한 16배 정도가 되는 거대한 어떤 쓰레기 섬과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다 해양 생태계가 여러분들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양 생태계를 여러분들 파괴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많이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하나가 이런 그 바닷가 주변에 있는 이런 어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블루카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어장을 쓰다 보면은 그 폐어망이나 어구들을 여러분들 바다에 그냥 버리게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바다 물속에 있는 생태계들이 여러분들 점점 화석화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죽어가면서 해가지고 이런 블루카본을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런 폐어구, 폐어망 이런 것들을 걷어내서 환경오염을 줄이기도 하지만 탄소를 없앨 수 있는 블루카본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해양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 자원함이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원함인 재활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양 생태계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그로 인한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굴 많이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있겠지만 굴을 먹고 나게 되면은 굴 껍데기가 많이 와요. 우리는 그걸 굴 폐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굴 폐각이 여러분들 점점 쌓이다 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해양 생태계를 여러분들 복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굴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친환경 비료를 만든다거나 또는 인공 어초, 아까 해중림이라고 여러분들 소개를 했었죠. 그 바닷속에 인공 어초를 만들어서 해중림을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또는 미용 및 건강, 그다음에 그 폐각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폐각 씨앗을 심어 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해조류나 또는 해초류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은 굴 껍데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첨단 기술이죠.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녹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잠깐 선생님이 부영양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바다에 흘러가는 많은 어떤 민물들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 연안의 생태계들이 그 영양 물질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태풍 융화나 장마가 지고 하게 되면 많은 민물이 바다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기온 상승과 함께 바닷물에 많은 영양분으로 인해서 바닷물에는 미생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들의 어떤 독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독소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해양 생물이 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해양 살고 있는 어떤 식생들, 그러니까 해조류나 조류들 또는 그 외의 것들이 여러분들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첨단 기기인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녹조가 어디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미리 조짐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견이 된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이런 어떤 블루카본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해안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노력들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루카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블루카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흡선들을 확보하고 개선하고 또는 해양 생태계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분들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블루카본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탄소를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서 또는 강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블루카본을 만들어내는 활동들도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겼을 때 궁극적으로는 블루카본뿐만 아니라 그린카본 또는 블랙카본을 줄일 수 있고 그린카본과 블루카본을 늘려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에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우리가 지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소개가 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를 함께 막아주세요. 또는 자원 소비를 줄이세요. 음식이 어떻게 지배되고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패스트 패션을 슬로우 패션으로 바꿔주세요. 지구를 위한 창의성을 발휘해주세요. 우리에겐 변화를 만들 힘이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함께 막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기후위기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했었을 때 여러분들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자원 소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서 지구라는 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도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원에 한정된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점점 자원의 소비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소비를 점점 줄여나가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자원만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상 먹게 되는 이제 음식들인데요. 그 예전하고는 달리 과거에는 그 음식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뭐 음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음식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이동, 우리가 이제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탄소가 소비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음식이 어디서 재배되고 해외에서 오게 되면 해외에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차로 옮겨서 배에 싣고 또는 비행기에 싣고 다시 우리 가정에 오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시장에서 가정으로 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그 안에 탄소의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패스트 패션을 슬로우 패션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굉장히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어떤 패션의 이런 모습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빠른 패션보다는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또 다른 가치로 재생산해내는 슬로우 패션도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를 위한 창의성.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를 위한 여러 다양한 어떤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재활용 컵을 사용하게 되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날 뭐 이렇게도 이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고요. 또 사진을 보게 되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또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지구를 위한 이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지구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지구 환경에 무리가 되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처음에 얘기했다는 함께 이런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를 만들 힘이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를 대응해 나가면서 또는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블루카본을 좀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가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과 함께 탄소 제로의 희망, 푸른바다, 블루카본을 찾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블루카본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블루카본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비단 이 블루카본뿐만 아니라 그린카본을 늘리고 블랙카본을 줄이고 다시 또 블루카본을 더욱더 많이 생산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